장관이 밝힌 다음 사유, 추 장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추 장관이 밝힌 두 번째 징계 사유는 조국 재판 등 재판부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찰 보고받았다. 이건 여태까지 청문회나 국감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인데요. 이른바 윤석열 총장 측이 맡고 있는 재판부를 사찰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검 측, 총장 측의 반박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란히 보시죠. 공판검사가 인터넷과 법조인, 대관 등 통해 파악하고 있는 공개된 참고 자료로 공소 유지를 도운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각이 지금 첨예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추 장관은 왜 조국 재판 등의 재판부를 사찰했고 보고받았냐, 마치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대검 측에서는 공소를 유지하려면 재판부가 누군지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건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아마도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법적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사찰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그 용어가 저렇게 적용돼도 되나 싶어요. 사찰이라는 용어는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소라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고, 물론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법 사찰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시 적용해 봅시다. 그럼 검찰총장이 판사를 기소할 목적으로 판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전제에 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현재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것이 사찰이에요. 그렇습니까? 역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누가 더 심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를 당해야 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판사한테 하는 것은 사실은 판사를 기소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판을 목적으로 정보, 저 사람의 재판부의 성향이 어떻다.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렇게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물론 뭐 변호사가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개된 참고 자료 취합하는 것 자체를 사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예. 그 목적 자체가 그러면 저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자면 직무를 넘어선다는 기소할 목적이었냐? 그럼 그거는 불법 사찰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공소 유지의 용도라면 그것은 정당한 어떤 정보 취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그 법무부 장관이 긴급성을 요구할 정도의 그런 정도,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용어 적용이냐, 범죄 적용이냐, 불법 사찰을 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이 불법 사찰하면 마치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찰을 했었다라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자, 법적으로 보실 때 추 장관이 지금 주장하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판사의 정보를 불법 사찰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이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아니면 타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불법 사찰이라고 그러니까. 뭐 민간인 불법 사찰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그 밑에 있는 판사들 이렇게 뒷조사했다.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넘겨지고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사실은 했는데, 사실은 저도 재판 많이 하지만 재판을 하다 보면요, 그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판사님이 누구냐는 걸 갖다가 되게 궁금해한다고. 예. 그러면은 저희 그 법조인 대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담당하는 판사님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교 어디 나왔고 뭐 사법연수원이나 그런 데 몇 기고, 이 기본적인 그런 정보부터 정리해가지고 의뢰인들한테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일개 당사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마치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 같이 그 담당 재판부한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정보를 잘 정리해가지고 그 보고를 갖다 했다. 그럼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런데 그 정보 수집에 있어서 비밀 정보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수집했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그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이 있거든요.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수사정보정책관이 이제 부장검사인데, 이 부장검사가 나름대로 그 5월, 2월 달에 이걸 정리해가지고 총장한테 보고했더니 그 총장이 그 반부패 그 부장한테 그걸 갖다 넘겨줬다는 예.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총장이 지시를 갖다가 한 건지 아니면 그 담당 그 부장검사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건지 이것부터 사실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웃긴 것은 지금 반부패 부장이 심재철 검사장인데, 예. 추미애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또 얼마 전에 뭐 돈을 갖다가 그 특활비 운운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윤 총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심 부장이, 심 검사장이 굉장히 그 법무부 장관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텐데, 이거를 그 반부패 부장한테 그냥 넘겨줬다? 이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 2월 달에 문제가 된 게 이제 울산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이런 사건들인데, 담당 부장판사가 사실은 재판 진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검찰한테 좀 편파적으로 불리하게 진행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굉장히 검사들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공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장판사에 대해서 다른 재판보다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취득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의심은 사실은 좀 듭니다. 이제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